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대중을 상대로 재능을 발산하는 이 아티스트. 정말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기대하게 되죠. 바라고. 예민한 사안에 나서지 않고 할 말 있으면 좀 돌려 말해줬으면 좋겠고, 우울하거나 아픈 모습 보여주지 말고 그냥 예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길 바라고. 하지만 여기에 계속 부응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노래하며 살아남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고요. 자, 오늘은 이런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가수이자 작가이신 오지은 씨 초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 책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를 냈는데요. 이렇게 그 북토크 일정 같은 게 잡혀있죠. 네, 있어서 약간 부산이나 대전 이런데 전국으로 다니시는군요. 독자분들도 뵙고, 어제는 이제 서울에서 독자분들 뵙고 기운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독자이자 또 팬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언제 한번 모셔볼까 하다가 책이 마침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계기로 이제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새 책 마음이 하는 일, 어떤 책입니까? 그게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진짜 커다란 영역인데, 그 마음이 하는 일이 기차 타고 여행 가다가 어느 집에 걸린 빨랫줄에 이불 빨래 널려 있는 거 보고 하게 되는 게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게 사회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일 같은 것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거나 내가 그걸 겪고 있는 것도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예쁜 것만도 아니고 잔혹한 것만도 아닌 게 마음인데, 그거를 하나만 담지 않고 전부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것을 좀 담담한 톤으로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이 하는 일을 담아보았습니다. 참 많네요. 듣고 보니까 마음이 하는 일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결이 어찌 본다면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색깔처럼 다양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글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뮤지션들이 최근에 또 책들을 정말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지은 작가는 가수 이전에 작가라고 해야 될 만큼 책을 많이 내셨어요. 네. 근데도 마감은 힘드세요? 이번 책 나오는데 좀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까지 매번 발전 없이 힘들면은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신기하게 그걸 또 싹 까먹고 바로 다음 책을 준비하는 것 보면 뭔가 매력이나 즐거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최근까지 되게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되게 냉철하게 단지 직업일 뿐이고 나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 아마도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했던 게 전부 그냥 내가 재밌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한계를 계속 봐야 되는 시간이어서, 그렇죠. 더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쓰라린 시간이어서 아마 마감도 힘들고 책 작업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분명히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또 까먹고 다시 하겠죠. 그렇죠. 슬슬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계를 보는 일이라는 것에서 자꾸 그 자기의 한계를 더 높여가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 희망사항은 그런데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본인의 만족 다르니까요. 매체나 출판사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지은 씨한테 이제 이것도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을 내달라고. 자꾸 글을 기고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뭘 기대하는 걸까요? 저기 마감도 가끔 하루 이틀 늦고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일단 매체와 출판사 선생님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이거를 평소에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나한테 글을 달라고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마감을 해결하는 거에 급급해서 현재 최선 이렇게 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 책에
소개글에 네. 뭐 몇 년생 어디 출생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작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적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대한 그런 얘기보다 되게 생략된 작은 것들 같은 걸 보는 거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끔은 관계자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걸까? 독자 선생님들도 필요하신 걸까? 하는 마음의 추측이 지금 드네요. 네. 네.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려는 생략된 것들을 찾아내는 지금 표현이 굉장히 아마 이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냥 무심코 스쳐가는 한 순간들을 네. 너무나 잘 잡아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감정들을 하도 잘 잡아내셔서 공감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꺼내야 하나 이게 작가에게 늘 고민거리고 특히 에세이를 쓰는 분들에게는 네, 얼마나 또 꺼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일 거고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좀 천성적으로 둔한 게 있는지 꺼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만들 때는 굉장히 강해서 음악이나 글이나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신선한 재료가 근데 그게 바깥에서 봤을 때 저건 되게 단점을 드러내는 건데 네, 저런 그렇죠. 얘기 안 하는 게 나은데 인 것은 꼭 발표하고 나서 알아요. 그때까지 그냥 완성시키는 것에 급급하다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수도 있는 포인트구나. 예. 라는 걸 되게 뒤늦게 아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랑 닿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그렇죠. 저는 되게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예전에 냈지만 일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감정 중에 되게 어두운 감정을 주로 노래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앨범 천장을 만들고 죽기 전까지 다 팔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어디 대전에 사시는 분, 뭐 어디 충북에 사시는 분,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이 음악을 알고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해주고 공감을 하는 것을 이제 10몇 년 넘게 보면서 오히려 아주 내밀한 얘기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되게 깊이 닿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단지 남이 관련된 이야기일 때는 그것은 그 당사자나 좀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렇죠. 만약 해야 될 땐 당사자에게 꼭 그 쓴 페이지를 보여줘요. 그렇군요. 네. 본인의 것에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있으신 편이군요. 네. 네. 내밀한 게 멀리 닿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메일링도 하시는데 네. 쓰시는 글 가운데 가장 내밀한 게 많이 담기는 건 어떤 장르입니까? 어떤 메일인가요? 그 메일링은 사실은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그 컴퓨터 앞에서 막 하루 종일 글을 또 고치고 뭐 10번 넘게 고치다 보면 사람이 그 벽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직장 동료도 없고 그렇죠. 되게 고독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막막하게. 근데 그럴 때 누군가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가벼워지네요. 네, 마음이? 약간 창문을 잠깐 열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되게 가벼운 뭐 오늘은 아이스티를 내렸는데 너무 맛있었고 뭐 오늘은 강아지랑 도는데 계절이 바뀌는데 보여서 너무 좋았고 근데 가끔은 또 어두운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일단 오히려 가장 하기 어렵고 내밀한 얘기는 음악이나 책 같은 것에 하고 메일링은 좀 제멋대로 친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네. 글쓰기군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네. 정말 글을 쓰고 음악을 한다는 건 혼자서 고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또 메일링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는 순간이기도 하고 네. 지금 뭐 댓글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멍소님께서는 항상 솔직하게 마음을 풀어주시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적어주셨고 또 메인 스톰님, 마닌 스톰님,
어두운 곳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랑님은 책 속에 명문이 너무나 많다. 감사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20대 대비해서 지금 이제 40대가 되셨고 네. 그동안에 많은 글을 뭐 이렇게 써오시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세월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많은 고민과 직업적으로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느껴졌어요. 네. 여성으로 뭐 뮤지션으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저를 보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사람을 빨리 판단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너무 바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쟤는 뭐 26살에 홍대 여자 싱어송라이터고 어두운 음악 한대. 그건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때 사람은 되게 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대. 그런데 저렇대. 그런데 저렇대 하면 너무 뭐가 이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때 그런 식으로 불리우다가 별명이 마녀. 그러게요. 뭐 홍대 마녀.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저도 그때 영상을 보면 막 시꺼먼 머리를 막 손질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풍성하게 풀고 눈에 시꺼먼 칠하고 막 절규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이쪽 필드에 문화예술 필드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좀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음악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 중에 남성인 사람은 얼마나 몇 퍼센트나 지금 남아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나 남아있나.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까? 남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떠났죠. 남성들이 많이 남고 여성들은 많이 떠나고. 근데 이제 각자의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그 개인의 이유라는 것도 크지만 사회적인 패턴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뭐 육아를 결국 담당하게 되는 경단녀가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계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쉽게 아줌마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네, 저는 국어 사전상 아마 분류가 아줌마일 텐데. 네. 뭐 저도 마찬가지. 네. 저는 할머니인가?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할머니랑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저씨, 할아버지랑 또 묘하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되게 멋진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 저의 선배인 아마 이제 연령상 아저씨, 아줌마인 남자 선배들, 여자 선배들을 생각해 봤을 때 허용되는 이미지의 폭 같은 게 되게 어쩌면 이제 그걸 저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굉장히 뭐 여전히 한결같네, 옛날이랑 똑같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보통 여성의 외모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유지를 하는 게 설마 내 직업적으로 필요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건 남성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그렇죠. 이런 류의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보여지는 직업이시잖아요. 네, 드러나는. 그러면서 그걸 또 따르기 싫은 마음도 있고 왜 내가 계속 뭐 50kg대 초반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 글의 퍼포먼스나 음악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60kg대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아무리 편안하게 잘 지내도 바로 덧글 하나로 살쪘네, 뭐 별로네, 늙었네라고 아줌마네라고 한 단어로 저를 정리할 때 그럼 이 비슷한 일은 다른 성별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돼요.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네, 뭐 귀여운 부분을 어떻게 또 발견해 주신다던가. 네,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 받죠. 예.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넘어서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진짜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무한정 잤던 시간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동안 뭘 못했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물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시는 멋진 분들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릇이 작아서 휘둘리거든요. 아유, 인간이면 다. 근데 지금의 저의 솔루션은 근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저보다 저를 더 좋게 봐주시고 제 작업물을 좋게 봐주시고 저를 격려하는
그 리스너들이나 독자들이나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 장점을 계속 발견해 주시는. 근데 그분들의 시각으로 저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저를 보고 고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건 너무 고통스럽네요. 네, 어찌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저도 뭐 방송하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여기만 봐도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제 능률에도 좋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가는 사실 그런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맞아요. 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닌 척하지만 다들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 나이의 변화에 따른 음악은 또 음악의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도 저는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작업하는 방식도 바뀌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과거 어떤 점이 좀 변화하셨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약간 그 아주 작은 양은 냄비에서 물이 계속 끓어 넘쳐가지고 그걸 주워 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끓어 넘쳐서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약간 사랑의 안 좋은 감정, 어두운 감정 같은 걸 테마로 앨범을 3장을 하고 나서 그럼 제 나름의 3부작을 마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 좀 물도 이제 없고 까맣게 타버린 양은 냄비인데 이런 사람은 그럼 음악을 못하나? 나는 이제 주제가 없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그 다음 정규 앨범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싱글은 중간중간 있었지만 싱글은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마 어떤 사람은 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면 그냥 말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업계에서 좀 오래 한 자리에서 지친 경우에는 이제 막 불평하기도 그렇고 새로 놀랍거나 뭔가 그렇기도 그렇고 그냥 나는 이제 할 말 없어. 아니 근데 그것도 그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예. 그래서 그 감정을 음악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동안 해서 논이라고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논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도 근데 지금은 약간 당시의 어린 생각이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그 이후의 것을 음악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되게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아노 수업을 그 한웅 체르니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네, 완전 그 띵땅띵땅. 그러면 연주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아마 연주는 정말 연주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을 이렇게 부탁을 드릴 것인데 그런 분에게 더 잘 부탁을 드리려면 제가 이해하시려고. 조금 더 제대로 피아노를 좀 클래식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좀 저를 양은 냄비에 계속 불에 달굴 필요도 없고 그것만이 진정한 어떤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여튼 현재를 잘 담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노력 같은 것을 좀 천천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시간이야 뭐 책도 내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으니까 불안할 건 없는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참 힘들겠구나. 창작의 세계라는 것이 지금 양은 냄비를 얘기해 주시니까 잠시 느껴졌어요. 뭔가 자신을 다 불태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가? 그 음악이라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그 아름다운 호수처럼 차분한 호수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법밖에 당시에 몰랐고 지금은 좀 더 뭐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전 직업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사르고 이제 소진돼서 끝나고 이런 것보다 농담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활활 타는 양은 냄비가 아니어도 날카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책도 막 예전에는 어디 떠나서 혼자 어디 틀어박혀서 글을 쓰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작업 방식만이
방법일까? 예를 들면 연기에서 꼭 메소드 연기만이 연기일까? 예. 그 케이트 블랑쳇이라고 엄청 연기 잘하는 그 배우가 나는 촬영장 끝나면 애들 밥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삶을 살면서 직업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좋은 생활인으로서 날카로운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가지려는 거 욕심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 기꺼이 욕심쟁이로 살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이 소진하는 방식 말고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예술을 접근해가는 과정에 지금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사실 지난 2,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음악인들 자체도 다들 이제 힘드셨을 거고, 그 얘기도 이제 책 안에 보면 코로나 때 상황들이 있는데, 대중음악의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음, 음악을 또 마치 코로나 상황에서 음악이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몰 이해나 음악에 대한 그 불경함,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던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걸 마주할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공연이 열리지 않고 그 생태계 자체가 멈춘 거라 경제적인 타격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 시국에 무슨 공연이야? 이 시국에 무슨 음악이야? 라는 말에 조금 나는 내 직업은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과 저는 좀 힘든 시간에 음악이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과 그다음에 또 쇼크는 코로나 이제 규제가 조금 풀리면서 약간의 공연이 허용이 됐어요. 뛰어앉기라든지 철저한 방역으로. 그런데 같은 공연장에서 대중음악은 안 되고 다른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되고. 뮤지컬은 됐던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중음악의 규정이 달라서 그래서 그러면 나라에서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막 소란 같은 것인가? 하면서 되게 마음이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는 어떤 공연장이 만약 2년 동안 영업을 못했다면 그 공연장의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도 문 있고. 닫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공간이 문을 닫는다면 되게 큰 인프라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간 하나 지하실 하나 만들고 앰프랑 스피커 몇 개 놓는다고 공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일본의 공연장은 스피커 위치를 1mm씩 1년 동안 조정했다고 했어요. 최적의 반사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모르는 노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새로운 공간에서 또 앰프를 놓고 공연장을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노하우를 가진 분이 업계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태계가 이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로 있었던 2년간은 되게 가혹한 시간이었겠네요. 모든 대중예술계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책을 읽다 보니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전에 좋아하셨던 이제 메탈리카 팀. 네네네. 그들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데 그 뒤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그 맞아요. 다큐가 얘기를 적으셨더라고요. 너무 의외였어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죠. 삶을 살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메탈리카가 되게 센 메탈 음악을 하는 팀이니까 그냥 신나고 멋있게 막 연주하고 막 거칠게 하고 그런 좀 메탈 천재들의 작업기일까 하고 봤는데 처음에 잠깐 작업하더니 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팀 회사로 치면은 한 30년 정도 한 팀에 있었는데 그 팀이 약간 세계 최고의 팀인데 엄청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팀원들끼리 약간 얼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부부도.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산업이니까 때려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거의 메탈의 신 같은 것이니까. 계속 뭔가를 생산해야 돼요. 전설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인간이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둥그런 탁자에 앉아서 이제 한 달에 3천만 원 하시는 심리 상담자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멱살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차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이렇게 큰 팀도 그러니 네, 네. 한 개인은 당연히 네. 힘들 수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삶이 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네. 거를. 예. 그래서 무대에서 정말 거칠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들이 이렇게 오래 그것도 몇십 년을 하려면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 어려워라. 예,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락계는 막 오늘 하루만 살아 막 이런 류의 불나방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직업인으로서 가장 내 인생에 멋진 거를 내가 이 상태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보여줘서 저는 너무 그 다큐가 좋았어요. 네.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짧게 가는데요. 이거 뭐 음악도 하나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오진 씨의 넌. 아, 이것도 듣지는 못하겠네. 지금 좀 깔아주시죠. 그럼 저희. 끝으로 들으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인사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그 한동안 쓰고 있던 글들을 이제 좀 그 정리하는 시기가 와서 아마 작게 계속 책을 낼 텐데 혹시 인연이 닿는다면은 즐겁게 읽어주실 일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초대에서 가수 겸 작가 오지은 씨와 함께 문화예술이라는 게 뭔지 작업을 하는 예술인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끝으로 오지은 씨의 난 몇 초 못 즐기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름다움 속에서도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확장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온 국민의 시사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라디오 KBS 1라디오